안녕하세요. 2026년 부동산 세금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다주택자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긴급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달력을 보셨나요? 오늘은 2026년 1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4개월 남짓입니다. 오는 2026년 5월 9일 이 날짜는 대한민국 부동산 세금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난 수년간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틔워주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이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5월 10일부터는 말 그대로 세금의 규칙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세금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넘어 정확히 내 자산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4개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도세 중과, 정확히 무엇이 무서운 걸까요? 핵심은 두 가지 족쇄입니다. 첫 번째 족쇄는 세율의 징벌적 가산입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은 기본 세율이라고 해서 이익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를 냅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두 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여기에 페널티가 붙습니다. 이 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3주택자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수익의 약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0억을 벌면 8억 2천만 원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뜻이죠. 두 번째 족쇄, 사실 전문가들이 더 무섭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쉽게 말해서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 고생했다며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보통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20%에서 많게는 30%까지 공제해줍니다. 이게 금액으로 치면 몇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중과세가 부활하면 10년을 갖고 있든 20년을 갖고 있든 이 공제 혜택이 영원이 됩니다. 자,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피부에 와닿게 가상의 인물을 모셔보죠.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포함해 집을 3채 보유한 김철수 씨입니다. 김철수 씨는 서울의 A 아파트를 10년 전에 10억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는 20억 원이 되었죠. 즉 팔면 10억 원의 이익이 남는 상황입니다. 김철수 씨에게는 두 가지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가 서둘러서 2026년 4월 말에 잔금을 치렀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중과세 유예 기간입니다. 정부는 김철수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동안 보유하셨군요. 장기 보유 혜택으로 이익 10억 중 2억 원은 세금 계산에서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매기는 기준이 8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세율도 일반 세율을 적용받죠. 계산해보니 김철수 씨가 낼 세금은 약 3억 3천만 원입니다. 10억 벌어서 3억 3천 내고 손에 6억 7천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김철수 씨가 매수자와 일정이 안 맞아서 하루 늦은 5월 10일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상황은 돌변합니다. 정부의 태도가 바뀝니다. 다주택자시네요. 10년 보유하셨지만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세금 기준 금액이 8억이 아니라 그대로 10억이 됩니다. 여기에 세주택 중과세율 30%포인트가 더해져 세율이 70%를 훌쩍 넘깁니다. 고지서에 찍힌 세금은 무려 7억 5천만 원. 들으셨나요? 유예기간 내에 팔았을 때 3억 3천만 원, 끝난 뒤에 팔았을 때 7억 5천만 원. 단 하루 차이로 세금이 4억 2천만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김철수 씨가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겨우 2억 5천만 원 뿐입니다. 수익률이 3분의 1 토막이 나는 겁니다. 나는 3주택자가 아니고 2주택자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물론 3주택자보다는 낫습니다만 타격이 큰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팔 때 중과세가 부활하면 기본 세율의 2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똑같이 10억 원의 차익을 본 이 주택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팔면 3억 원대 초반의 세금을 내지만 5월 10일 이후에는 약 6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2억 원에서 3억 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고급 외제차 2대값 혹은 자녀의 유학자금 전체가 세금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모든 계산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팔려는 집이 비규제 지역, 예를 들어 지방의 중소도시나 수도권 외곽 비규제 지역에 있다면 이 중과세 공포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핵심 지역은 여전히 규제 지역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봅시다. 2026년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매도 의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에서 잔금까지 보통 2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지금이 1월 말이니까 2월 안에 계약을 마쳐야 안전하게 5월 초에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3월, 4월로 넘어가면 매수자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약점을 잡고 가격을 후려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잔금일이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계약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5월 9일까지 통장에 잔금이 들어오거나 등기소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셋째, 증여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도저히 제값받고 팔기 힘들다면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증여 취득세 기준이 바뀌긴 했지만 양도세 80%를 내는 것보다는 부의 이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부분은 세무사와 정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예의주시하세요. 5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너무 무거워진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다시 걷어들일 겁니다. 세금 낼 바엔 그냥 들고 가겠다는 것이죠. 이를 동결효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5월 이후에는 시장의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오히려 호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 대기자라면 4월 말 급매물을 노리는 것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뉴스 한 줄이겠지만 준비된 분들에게는 수억 원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내 자산의 위치, 보유 기간, 그리고 주택수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부동산 세금 가이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